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슈가 있는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이슈에 대해서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목표가는 적어도 최소한 1차적으로는 45,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100% 가까이 상승률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리스크 해소가 됐을 때에 대한 방향성 한번 제대로 체크를 드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목표가랑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타점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대로 잡아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멤버십 영상까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아경제TV에서는 하루 2,000원으로 경제방송 수익률 1등 전문가의 탑픽 종목과 VIP 리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최신 투자 정보와 주요 매매 전략까지 받아가세요.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제대로 된 곳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앞으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여기서 개파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게 올빼미 공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올빼미 공시가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수페타시스 보시게 되면은 11월 4일날 이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얘기가 나온 적이 미리 있습니다. 제2호 인수 추진, 전고체 배터리 개발 시너지를 기대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2호를 인수를 하겠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해명 공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사항이 확정된 바는 없다, 이제 다양하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하고 1개월 이내에 12월 3일까지 공시를 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흐름이 먼저 찌라시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기 시작을 하다가 여기에 대한 해명 공시 이후에 단발성으로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약간 다시 한번 조정을 받다가 이 11월 8일날 주가가 조금 밀리다가 그 다음 거래일인 이제 11월 11일날 급락이 나타났죠. 마이너스 23%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11월 8일날. 그 다음날 이제 그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올빼미 공시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올빼미 공시가 뭔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11월 8일날 공시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온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시간의 거래까지 다 끝나고 나서 주주들은 이 공시를 보고 아무것도 대응을 못하게끔 주말을 보내는 또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이 아예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주가 측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공시가 나오는 거를 올빼미 공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올빼미 공시가 11월 8일날 장이 아예 다 시간에까지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11월 11일날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일단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개파락으로 10초가부터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공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보시게 되면은 또 5,500억 가량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2,998억 원, 약 3,000억 원 가량을 이제 타법인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쓰겠다. 나머지 2,500억은 이제 시설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총 규모가 한 5,500억 가량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주들한테 돈을 걷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 자체가 5,500억이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1조 5천억 가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3분의 1 비중이 되는 5,500억 가량을 유상증자를 확보를 한 다음에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고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리고 5,500억 가량에 대한 주식 개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청약을 안 받으면은 이제 무조건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받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급락이 나타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1월 4일날 이제 풍문 또는 해명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살짝 올랐다고 했죠. 그리고 12월 3일까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1월 8일날 유상증자 공시를 통해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제2호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한 바는 없다, 아직 확정되는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고작 4일 만에 유증으로 3천억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공시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주가를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올빼미 공시로 한 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주주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방어하고 기준가액을 여기 잡아놓고 유증을 확 때려버리려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주주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서 주가가 많이 밀린 상황이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는 거는 금감원에서 이거를 제재를 했어요. 여기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금감원에서 5,500억짜리 유상증자를 브레이크를 걸어줬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막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데, 그냥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잘 갈 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유중을 확 때려버리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주가가 많이 밀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유중 계획 발표하고 여기서 유상증자 진행하고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여기서부터 유상증자를 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는데,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올빼미 공시를 했는데 이거를 다행히 금감원이 막아주면서 오늘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28%가량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금감원에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스페타시스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벌점 먹고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편법을 써서라도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유상증자가 철회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동안 주가가 좀 밀렸던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리스크 때문에 빠졌던 자리는 빠르게 회복을 하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 리스크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세워가는지에 따라서 매매 타점이라든지 투자 포인트가 명확하게 갈릴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이 5,500억가량에 대한 유상을 철회를 할 건지,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를 철회를 하면은 시설 투자라든지 제휴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뭐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고요, BW라든지 CB 발행도 있고요, ICPS 발행도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통해서 어떻게 주주 입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 다양하게 체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스페타시스라고 문자를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여기 방향성에 대한 이슈들 지속적으로 제가 직접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여기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어떠한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거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고 나셔서 멤버십 영상까지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